작년 한 해 사이버 공격 정말 장난 아니었죠?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아예 우리 사회 기반을 흔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사이버 위협 지도가 대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우리가 2026년에 뭘 준비해야 하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핵심부터 보시죠. 38%, 이게 뭘까요? 바로 2025년 단 1년 동안 랜섬웨어 시장이 커진 수치입니다. 그냥 좀 늘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팽창한 거죠.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 38%라는 숫자가 그냥 보고서에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수천만 명 개인정보가 그냥 날아가고, 잘 쓰던 온라인 서점이 며칠씩 먹통이 되고, 심지어 제규어 랜드로버 공장이 전 세계에서 5주 동안 멈춰섰다니까요. 우리 일상, 세계 경제가 그대로 얻어맞은 거죠. 그래서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대로 알려면 좀 쪼개서 봐야 합니다. 오늘은 크게 5가지를 짚어볼 건데요. 위협이 어떻게 재편됐는지, 랜섬웨어 카르텔은 뭔지, 국가배후 공격은 또 어떻게 진화했는지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2025년 사이버 위협은 어떻게 재편됐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바로 파편화입니다. 뭐랄까, 거대한 범죄 제국이 하나 무너지니까 그 파편들이 흩어져서 완전히 새로운 괴물들로 다시 태어난 거죠. 예를 들어 록빗 같은 거물급 조직들이 있었잖아요. 국제 공조수사로 얘네들이 주춤하니까 그 빈자리를 무려 40개가 넘는 작은 애들이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록빗이나 콘티 같은 기존 그룹에서 유출된 소스코드를 재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더 작고 더 빠르고 더 예측 불가능한 놈들이 된 거죠. 생태계가 죽은 게 아니라 마치 수많은 피라냐떼로 진화한 것과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랜섬웨어 카르텔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막 혼란스러워지니까 역설적이게도 정말 무섭도록 체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여기서 딱 탄생해버립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서비스형 랜섬웨어, 줄여서 RAAS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화이트라벨 모델이 진짜 대박입니다. 이게 뭐냐면 본사가 치킨 레시피랑 배달 앱을 다 만들어주면 가맹점은 그냥 자기 가게 이름 걸고 치킨 튀겨서 팔고 수수료만 내는 거랑 똑같아요. 전문 개발팀이 공격 툴이랑 인프라를 싹 다 제공해주면 계열사들은 자기네 이름 걸고 공격해서 돈 벌고 수익의 한 20% 정도만 떼어주는 거죠. 말 그대로 범죄 프랜차이즈화가 실현된 겁니다. 이러니 기술 없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랜섬웨어 공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정말 엄청납니다. 공격을 시작하는 기술적인 문턱은 확 낮아졌는데 공격의 횟수나 규모는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죠. 생각해보세요. 공격자가 수익의 80%를 가져가는데 동기부여가 안 되겠어요? 반면에 막는 입장에서는 대체 누가 공격하는 건지 조차 파악하기 어려워졌고요. 드디어 사이버 범죄가 규모의 경제를 이뤄낸 겁니다. 전술도 훨씬 더 악랄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데이터 잠갔으니 돈 내놔, 안 그러면 공개할 거야, 이 정도였잖아요. 이젠 그게 아닙니다. 피해 기업의 고객, 파트너사, 심지어 정부 규제 기관에까지 직접 연락해서 사방에서 압박을 가하는 삼중 갈취로 진화했습니다. 정말 집요하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진화하는 국가 배후 공격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금 본 이런 범죄 조직들이 만약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는 첩보활동이랑 돈벌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세계를 들여다볼 겁니다. 2025년 이 무대의 주인공은 단연코 북한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추적된 공격만 해도 무려 86건,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활동량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방식도 훨씬 교묘해졌습니다. 그냥 기밀 정보만 훔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안다리엘이나 문스톤 슬릿 같은 국가급 해킹 조직이 아예 민간 랜섬웨어 그룹이랑 손을 잡아요. 국가의 영령으로 목표 시스템의 침투는 자기들이 해주고 돈을 뜯어내는 건 랜섬웨어 전문 조직이 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이브리드 수입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번엔 중국을 볼까요? 중국 쪽은 좀 다릅니다.
이들은 정부나 핵심 산업을 상대로 아주 길고 전략적인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접근 방식이 정말 유령 같아요. VPN 장비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제로데이 취약점을 파고들거나 아니면 시스템에 원래 깔려있는 정상적인 관리 도구를 무기처럼 쓰는 거죠. 이걸 Living off the land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비유하자면 경비원 옷 춤춰 입고 건물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숨어 지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탐지가 정말 어렵겠죠? 러시아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러시아 해킹 그룹들은 사이버 공격을 지정학적 분쟁, 그러니까 전쟁의 도구로 아주 노골적으로 사용했어요. 당연히 주된 타겟은 우크라이나와 나토 회원국들이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들의 사이버 작전이 군사, 정치적 목표와 완전히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걱정되는 건 따로 있어요. 엘레미 허그 같은 AI 기반 악성 코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미래의 사이버전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기계의 속도로 싸우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신호죠. 자, 그럼 네 번째 주제입니다. 이렇게 위협이 진화하고 있는데 대체 공격은 누구한테 그리고 어디에 집중되었을까요? 이건 뭐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데이터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진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비스업이 랜섬웨어 공격의 제일 타겟이 됐어요. 그 뒤가 제조업, IT 산업 순이었고요. 이게 뭘 뜻하냐면요. 공격자들이 이제 그냥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디지털 시스템이 딱 멈추는 순간 돈이 줄줄 새는 산업이 어딘지 그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거죠. 지역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거의 모든 공격 그룹의 최우선 타겟이었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이고 또 모든 게 디지털화되어 있으니 공격자들 입장에서는 이만한 시장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2026년 전망과 우리의 과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흐름을 살펴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다가올 위협에 제대로 대비하기 위해서죠. 그럼 우린 뭘 해야 할까요? 여기 몇 가지 핵심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제로 트러스트가 기본입니다. 내부든 외부든 일단 의심하고 봐야 해요. 둘째, 중국 해커들이 맨날 노리는 VPN 같은 거요. 다중인증, MFA라고 하죠. 이거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섬웨어 카르텔이 아무리 날뛰어도 버틸 수 있게 물리적으로 분리된 오프라인 백업, 이거야말로 우리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대에 맞는 방어 전략인 거죠. 공격자들은 이미 2026년을 향해 진화하고 있습니다. 멈춰있질 않아요. 오늘 우리가 던진 이 질문, 우리는 정말 준비되었는가? 이건 그냥 보안 전문가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회사,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 모두의 다음 과제일 겁니다.